다음에 일어났어요. 저희가 여기서 금속 결합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싹 지우고 이온 결합하고 이제 공유 결합의 특성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쓰자면 금속 원자하고 비금속 원자가 결합하는 거. 근데 이제 뭐 금속은 양이온, 비금속은 음이온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죠? 양이온은 우리 뭐 이거 예전에 다 배우긴 했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뭐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결합한다 라고 한다면 이 녀석들이 NaCl이라는 녀석이 될 거고요. 이때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는 1대1이겠죠. 됐습니까? 이미 제가 실험집을 다 얘기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그런 거야.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온 결합해서 만들어진 녀석은 기본적으로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양이온의 플러스 개수, 음이온의 마이너스 개수 맞춰줘야지. 근데 지금 제가 첫 번째로 들어놓은 예시는 양이온하고 음이온의 이 전환량이 같잖아요. 플러스랑 마이너스 개수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개수를 맞출 필요 있나 뭐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Mg2 플러스라는 애랑 한 번만 더 씁시다. Cl 마이너스라는 애가 반응한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 이미 알고 있어. 얘 플러스 개수가 2개고 마이너스가 하나야. 그러려면 이거 맞춰주려면 개수를 맞춰주려면 Cl 마이너스가 2개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쓰면은 오른쪽 아래에다 쓰니까 Mg는 하나, Cl 마이너스는 2개. 그래서 MgCl2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녀석의 개수비는 1대2가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죠? 그런 거고 AL3 플러스 그 다음에 O2 마이너스 이런 애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죠. 반응하려면 이 녀석들의 어떤 최소 공배수 3 플러스하고 2 마이너스의 최소 공배수가 6이니까 그죠? 맞춰주려면은 AL 2개 그 다음에 O2 마이너스 3개 그래서 만들어지면 AL2O3라고 하는 산화 알루미늄 될 거고요. 이 녀석들의 개수비는 2대3이겠죠. 다 중립돼 했죠? 아직 중립인가? 그죠? 좀 더. 여기까지는 일단은 여기까지를 그냥 단원자 이온. 그러니까 원자 하나가 곧 이온인 녀석들. 그러니까 이온은 원자 하나로만 이루어진 이온들이었고요. 다원자 이온은 이제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자면, 요런 애를 넣어볼까요? K 플러스 칼륨 이온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로 할까? CO3 E 마이너스. 탄산 이온이에요. 이런 애들은 다원자 이온이라고 그래요. 원자 여러 개가 묶여져서 하나의 이온인 거. 다 됐어. 어차피 똑같아. CO3 E 마이너스랑 K 플러스의 이온 개수를 맞춰주려면 K 플러스가 2개여야 되겠죠. 위에 거의 개수를 맞춰줘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반응할 때 K가 2개. 그죠? 그 다음에 CO3 E-가 하나. K2CO3. 이렇게 써주는 거고 이때 개수비는 2대3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2대1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Mg2 플러스 말고 다른 애 써볼게요. Ca2 플러스 하고 뭐 OH 마이너스 라는 애가 있다. 수산화 이온이고요. 그러려면은 얘가 또 2개여야 되겠네. 그래서 이거 뭐 그대로 써주는 거죠. CA는 그대로 써주고 OH는 2개로 써주는데 OH가 묶음이니까 괄호 쳐서 2 써준다. 기억나실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이온 결합 물질은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얘가 양이온이고 음이온이고 이온 결합 물질이고 됐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냥 너무 당연한 거 일단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이온 결합의 이제 특성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온 결합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아까 금속결합 물질 이제 설명할 때 이온결합 금속결합을 한 녀석들은 어떻게 생겼느냐. 그 다음에 그 녀석들이 어떤 전기전도성 이야기 했었잖아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힘을 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 얘기했었는데 얘도 마찬가지 몇 가지 더 이야기해 봅시다. 일단은 이온결합의 대표적인 건 무조건 NaCl로 설명을 하니까 엔간해선 이 녀석들의 특성, 생김새 아까도 그렸었던 거. 양이온이 있으면 옆에 음이온이 붙는다. 음이온이 있으면 옆에 양이온이 붙는다. 그리고 그것들이 무수히 많이 반복된다라는 거. 그치?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할 건 전기전도성부터 얘기해 봅시다. 전기가 잘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죠? 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느냐, 그리고 그 녀석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느냐를 보시면 돼요. 위에 제가 생김새를 그렸거든요. 그럼 이제 순서대로 따져보는 거야. 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느냐, 전기를 띠는 알갱이들이 있느냐, 그럼 걔네들이 있어요. 어쩌려게 많아. 그런데 걔네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느냐라는 걸 따진다면 이것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는 없을 거야. 왜냐면은 플러스랑 마이너스 서로 묶여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다 서로 묶여있잖아. 서로 당기고 있잖아. 인력에 의해서. 그러면 가운데 있는 얘 양이온 입장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냐 이거야. 나오기 힘들겠죠. 주변에서 다 잔뜩 당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하를 띠는 입자는 있지만 일단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단 얘는 상태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고체 상태일 때는 결론적으로 전류가 흐르질 않아요. 이온결합 물질들. 이온결합 물질 그러니까 NaCl 소금 같은 경우에는 고체일 때 전기 안 통한다. 결론만 얘기하잖아. 결론 먼저 얘기하자. 됐어요? 그러면 다른 상태일 때는요. 우리 두 가지 더 따진다고 그랬지? 용융 상태, 그 다음에 수용액 상태. 용융 상태라는 건 다시 말씀드릴게요. 액체 또는 기체예요. 그러면 액체나 기체가 되면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체, 액체, 기체를 생각해보면 고체는 알갱이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게 고체죠. 액체는 얘네들이 좀 듬성듬성, 기체는 존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기체 아니야? 그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용융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고체 상태일 때도 용융 상태일 때도 수용액 상태일 때도 기본적으로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양이온, 음이온들 전하뛰는 입자들은 무조건 있어. 이거는 괜찮아. 근데 고체일 때 전류 안 흐르는 이유는 이동하는 녀석이 없었어서 그랬어요. 그랬었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녀석이 없어서. 됐어? 근데 액체나 기체가 되면, 즉 용융 상태가 되면 이 녀석들의 거리가 좀 멀어지면서 양이온, 음이온들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돼요. 결론, 그때는 전류가 흐를 수 있고. 물에 녹으면요? 똑같지 뭐. 우리 소금물 전기 통한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죠. 간단하게 그리면 이런 거야. 물에 녹아서 비커에다 넣었더니, 비커에 넣어서 물에 녹였더니 그냥 양이온하고 음이온들이 나눠진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를 수 있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온결합한 녀석들의 특징,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 고체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용융 상태일 때, 즉 액체 또는 기체가 되면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즉 녹으면 전류 흐를 수 있다. 그게 용융이라고 하는, 녹는 거든 용해라고 하는 수용액에 녹는 것. 하여간 녹으면 전기가 통한다. 됐습니까? 얘를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이런 그래프로. 세로축은 전류의 세기, 가로축은 온도라고 칩시다. 온도 낮으면 고체였다가 점점 높아지면 액체, 어느 순간 기체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죠?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온도를 우리는 파란색 뭐였지? 녹는 점이라고 하니까 녹는 점을 기준으로 전류가 안 흘러. 그러다가 녹는 점 기준으로 액체가 되면 전류가 이제 그때부터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요 그래프도 기억해 주시고, 요 교재 있나? 없나? 없네. 그려주실래요? 네, 요거를 정리해 주세요. 요거 정리하고 기억하시면 돼요. 교재 좀 난잡해요. 요거 보이죠? 제 생각에. 교재 보셔도 되고, 적고 싶으면 적으시고, 안 적고 싶으면 안 적으셔도 돼요.
마음대로. 오늘 더 조용하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여러분들 뭐 저번 시간에 뭐 혼났나요? 엄마한테? 성적표 보고? 뭐 이렇게 더 조용하시네? 여기 내용 많이 재미없나요? 왜? 그냥 뭐 아는 거 그냥 그대로 얘기해서? 아니요? 대단하시네. 물리보다 재밌어요. 물리보다 재밌어요? 애초에 우리 물리 아직 안 됐어요. 물리. 앞에 있는 물리들? 입자 물리? 빅뱅 우주보단 나아요? 둘 다 싫어가 정상이지. 그죠? 그 와중에 뭐 하나 뭐가 더 낫냐 찾고 있으면 이제 좀 이제 과학에 이제 스며든 거고 소화학에 스며든 거고 일단은 둘 다 별로죠. 자, 일단은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들의 전기 전도성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힘을 가했을 때 힘을 가하면 뭐 굳이 저거를 제가 쓰진 않겠지만 이온결합 물질은 특징을 그냥 제가 쓸게요. 단단해요. 딱딱이랑 단단의 차이는 제가 예전에 얘기했고 딱딱한 게 아니라 단단해. 그렇지만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집니다. 부서짐할 때 나 이거 진짜 맨날 헷갈려. 부서야 부셔야? 부서짐이야? 근데 말할 때는 왜 부셔진다라고 해? 부서진다 해? 내가 병신? 부서진다. 단단하지만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진다. 자 그럼 잠깐만요. 단단하대. 근데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진대. 납득이 되시나요? 단단히 딱딱이 아니라니까.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얘의 생김새는 제가 왼쪽에 그렸으니까 한 번만 더 그릴게요. 이번에 두 줄로만. 이온 결합 물질의 생김새를 다시 그려보면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복되어 있는 뿌마 이렇게 돼 있겠죠? 됐어? 위에다가 내가 힘을 땅 주는 거야. 그러니까 힘을 준다라는 거는 뭐 망치로 톡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망치로 톡 치면 얘가 이렇게 변하겠죠. 위에 줄 그대로 뿌마. 그 다음에 마뿌인데 한 칸 밀려서 마뿌 이렇게 되겠지? 되셨죠? 왼쪽하고 오른쪽의 차이점은 왼쪽엔 인력이 작용해요. 오른쪽은 청력이 작용해요. 당기고 밀어낸다. 그러니까 밀어내니까 부서진다. 쉽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녀석들이 그냥 요 형태를 이루고 있을 때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당기고 있으니까 단단하지만 거기다가 힘을 조금만이라도 줘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스스로가 밀어내기 때문에 쉽게 부서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힘을 가했을 때에는 금속 결합은 아까 힘을 가하면은 힘을 가하든 말든 간에 하여간 그 빈 공간을 전자들이 메꾸니까, 그렇지? 양이온들의 그러니까 양이온이 아니죠 거기서는 원자들의 어떤 빈틈을 전자들이 메우니까 그냥 퍼지거나 아니면 뽑힐 수 있었지만 NaCl 같은 경우에는 즉 이온 결합 물질들은 그럴 수 없다. 힘을 가하면 부서진다. 여기까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저것도 마지막으로 얘기해야 돼요. 녹는 점하고 끓는 점. 녹는 점하고 끓는 점. 이것도 천천히 해봅시다. 녹는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고체가 액체로 그 상태 변화를 뭐라고 그러지?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용용 앞에 썼잖아. 앞에 썼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됐어.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거야. 그럼 끓는 점은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죠. 그럼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를 뭐라고 해? 비화. 그죠? 됐어. 하여간 액체가 기체로 변할 거야.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은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결론 높다. 이제 왜 높은지 설명해야 되겠지.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높다가 그럼 기준이 뭐야? 다른 물질보다 비교적 높다. 어떤 비슷한 다른 물질보다는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이 높다. 그럼 왜 높냐?
고체가 액체로 변할 거야. 그럼 아까 고체 상태는 따닥따닥. 액체는 조금 듬성듬성. 그치? 기체만 그릴게요? 액체 굳이 안 그릴게요? 기체는 존내 멀리. 이게 기체잖아. 그 얘기는 고체가 액체가 된다라는 거는 이 고체들끼리, 알갱이들끼리 서로 당기고 있는 이 힘을 끊고 날아가야 돼요. 조금 끊어야 돼.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들끼리 서로 당기고 있는 이 힘을 끊고서 날아가야 돼. 그림으로 한 번만 더 그릴게요.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비커가 있고 물이 담겨 있어. 그럼 여기에 있는 물 알갱이들끼리 서로 당길 거라고. 물 알갱이들끼리 서로 당길 건데 이거를 끊고 날아가는 거. 이 당기는 것을 끊고 날아가면 그게 우리는 끓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기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건 이 녀석들의 입자 사이의 인력에 따라 달라져요. 다시 얘기할게. 입자 사이의 인력. 그러니까 입자라고 하는 건 이 알갱이들이잖아요. 인력이라고 하는 건 당기는 힘이잖아. 알갱이들끼리 당긴다라는 건 됐지? 그건 더 얘기할 필요 없죠? 알갱이들끼리 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 당기는 힘이 다 다르다고. 그리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입자 사이의 인력이 커. 예를 들어서 세게 당겨. 그럼 얘가 날아가기 위해서 이걸 끊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 크겠지. 그때 필요한 힘이 에너지고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열 에너지, 즉 온도입니다. 정리해서 다시 얘기하자면 당기는 힘이 크면 끊어야 되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 그래서 온도가 높아야 돼. 그럼 즉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져요. 이해됐어? 그러면 이온결합한 물질들의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입자 사이의 인력이 세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크다? 힘이니까 뭐 크다. 그죠? 그럼 이제 요 얘기도 해야죠. 입자 사이 인력이 도대체 왜 큰데? 간단해. 우리 이미 그냥 납득했어. 이미 인정했어. 알갱이들끼리 서로 당겨. 여기까지는 됐지. 알갱이들끼리 왜 당겨 하면은 이제 얘기할 게 너무 많아. 도대체 알갱이들끼리 왜 당기냐를 이야기하면은 화학 1도 아니고 화학 2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게 너무 많고 그냥 알갱이들끼리는 어련히 당겨. 됐어? 어련히 당기는 힘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양이온하고 음이온은 추가적으로 양이온하고 음이온은 추가적으로 이 어떤 정전기적 인력, 그러니까 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또 더 당겨요. 다시 얘기하자면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련히 당기는 힘,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한 줄로 당기는 게 아니라 두 줄로 당긴다. 그럼 뭐 당연히 더 결합력이 세지겠지. 당기는 힘이 더 세지겠지? 그럼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진다. 이거는 당신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작년에 끓는 점 배우셨잖아요. 뭐 물질의 특성 하면서 그거 할 때 끓는 점이 왜 물질의 특성이냐 이야기할 때 나왔던 얘기긴 해요. 입자 사이의 인력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힘이 비슷할 수 있지만 힘이 같을 수는 없잖아. 알갱이들도 마찬가지야. 당기는 힘이 비슷할 수는 있어. 근데 완전히 같진 않아. 그러니까 끓는 점이 다 다른 거죠. 녹는 점, 끓는 점. 그거 이해하고 있으면은 별건 아닐 거죠. 얘는 뭐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되고. 교재 한번 봅시다. 교재 한번 봅시다. 51쪽에 교재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51쪽에 맨 위에부터 제가 읽을게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은 비활성기 이체와 같은 전자기체. 이거 저번에 우리 옥텟 규칙은 저는 저번에 했어요. 그죠? 주기율표 하면서 옥텟 규칙 그냥 먼저 얘기해버렸어. 그래서 저런 거 있었잖아. 원자들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교재에서 이온이 왜 형성되느냐 전 얘기를 안 했는데 앞에 전 시간에 얘기했는데 Na 플러스가 왜 도대체 Na 플러스냐 Na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6 플러스도 아니고 그 288 맞추려고 그런다고. 하나만 얘기하자면 한 번만 뭐 혹시나 까먹으실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Na 플러스 저거 아니야? NA는 일단 11번이잖아. 그럼 전자 11개잖아. 그럼 전자 11개를 281로 배치하면 되겠네. 빠른 거 아니죠?
그죠? 하나 갖다 버린다고. 그래서 Na 플러스라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뭐 양이온은 금속 애들이 이룬다라는 거, 음이온은 비금속 애들이 이룬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쭉 넘어오세요.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맨 밑에 2번 이온 결합할 때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정전기적 인력 있죠. 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것들이 이제 서로 결합한다. 그리고 우리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그 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이온 결합한 물질들은 더 강하게 어떤 다른 물질들보다 좀 더 강하게 결합한다.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1번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은 실험식으로 나타낸다. 실험식이 뭔지는 말씀드렸죠. 저희 교재 말고는 실험식이라는 얘기를 거의 잘 안 쓸 거예요. 그래도 기억은 해주시고 실험식이 뭐였냐면은 저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의 개수비로 표현하는 거. 원자의 정확한 개수가 아니라 개수비로 표현해 주는 거였고요. 2번 양이온과 뭐 이거 됐다. 이거 2번은 됐고요. 나머지도 됐고 4번에 다원자 이온을 포함하는 경우는 괄호를 쳐서 표현해 준다. 묶음을 치라고. 뭐만 이해되시나? 혹시나 진짜 혹시나 이 얘기하는 겨. 여기다 쓸게요. AL3 플러스랑 예를 들면 SO4 2-가 결합을 한다. 했을 때 AL2까지 쓰는데 SO4 3 하면 SO 43이 되잖아. 5가 43개 이상하잖아. 바로 치라고. 그 얘기야. 다원자 이온이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온 결합 물질들에 대해서 뭐 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염화나트륨은 소금의 주성분이다. 아 그렇구나. 수산화나트륨은 비누를 만들 때 쓴다. 아 그렇구나. 산산칼슘은 조개 껍데기나 달걀 껍다고 그래요. 그렇구나. 마지막 뭐 염화칼슘은 제설제 이제 눈 오면은 바닥에 뿌리는 거 뭔지 아시나요? 그거 이제 그냥 소금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종종 있는데 소금은 아니고 성질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염화칼슘이고. 밑에 공유결합하기 전에 오른쪽 먼저 봅시다. 화학결합에 따른 물질의 성질.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첫 번째,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높다. 왜 높은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왜 높냐면은 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강하게 결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뭐 물에 대한 용해성은 대부분 물에 잘 녹는다. 아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에 잘 녹는다라는 것. 이온 결합한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물에 잘 녹는데 물에 잘 안 녹는 애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 우리 앙금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몇 개 좀 배웠었어요. 뭐 AgCl 흰색, CaCO3 흰색 뭐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이름은 들으니까 그 안 좋았던 기억들이 막 나시죠? 그죠? 외우느라 막 짜증 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런 것들 있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결정의 변형.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쪼개지거나 부서진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단은 하지만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질 수 있다. 그러니까 단단하다는 걸 적어라고 그랬어. 1학년 때 배운 돌멩이들 서로 긁었을 때 긁히냐 안 긁히냐. 소금은 잘 안 긁힌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전기전도성. 고체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전기전도성도 제가 그냥 딱 3개로 정리했었죠. 고체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용융 상태랑 그 다음에 수용액 상태일 때는 전기가 잘 통한다. 왜냐?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판단하는 건 전하를 띠는 입자, 그 다음에 그것들의 이동 여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지. 그 두 개를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아까 써놨으니까 뭐 다 적으셨겠지만 이거를 그냥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냥 고체 안 통해, 그 다음에 용융 상태 통해, 수용액 상태일 때 통해라고 그냥 기억하셔도 딱히 상관은 없지만 뭐 100점을 노리시면은 그냥 그림이 나왔을 때 이 그림이 이온 결합 물질인지 우리 뒤에서 얘기할 뭐 공유 결합 물질인지 혹은 그것들을 그냥 좀 판단하기 힘들게 그려놓은 경우들에서 이 녀석이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알아내려면 그죠? 입자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라 요거였습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싹 지울게요.
저거는 한번 설명해 드려야 되겠다. 저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물에 대한 용해성도 방금 이야기 나왔잖아요. 물에 잘 녹냐 안 녹냐를 물에 잘 녹냐 안 녹냐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얘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물을 먼저 설명해야 돼요. 물에 잘 녹냐 안 녹냐도 본래. 물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미키마우스 모양으로 너무 많이 그렸어. 나 통합과학 시간에도. 그죠? 그래서 얘가 산소고 얘가 수소다.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뒤에 공유결합에서 바로 설명을 할 건데 물이라고 하는 녀석은 수소와 산소 사이에 전자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왜냐라는 건 우리 바로 할 거야. 그래서 그냥 지금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수소와 산소 사이에 전자들이 놓여져 있어. 그런데 수소와 산소 중에서 그 산소가 이 전자들을 조금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쪽으로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산소를 자기 쪽에 가깝게 놔요. 조금 더 가깝게. 그러다 보니까 요 산소는 살짝 플러스. 이런 것도 안 쓸게요. 살짝 플러스. 수소 쪽은 뭔 소리야? 살짝 마이너스. 수소 쪽은 살짝 플러스. 전자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 분자는 이렇게 반띵 했을 때 절반은 마이너스, 절반은 플러스를 띄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염화나트륨을 물에 넣으면 Na 플러스 양이온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양이온 옆에 물들이 달라붙어요. 어떻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쪽이 달라붙어요. 이런 형태로. 이렇게 그리면은 그림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물에 마이너스 쪽이 다 달라붙는다고. 그래서 원래 있었던 요 녀석을 띄어봐요. 됐어? 음이온도 마찬가지예요. 염화이온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물이 다 달라붙어요. 그리고 달라붙을 때 플러스 쪽이 붙어요. 됐어? 플러스 쪽이. 그래서 플러스 쪽이 붙으면서 얘네들을 띄어가는 거야. 요 하나를 띄어가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물에 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얘기해 볼 수 있겠네. 얘 자체가 전기를 띄니까 물에 녹는 거네요. 하나하나가. 전기를 안 띄면 물에 녹겠어 안 녹겠어? 안 녹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요까지만 적어봅시다. 잘 그려봐. 잘 그리실 수 있어요. 몇 분이야? 30분. 우리도 더 물어봐야 돼. 제가 다음 주에도 다시 물어보겠지만 다다음 주가 며칠이에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 11일인가요? 그럼 다다음 주 이 시간이 며칠이에요? 25일이죠? 다 오실 거죠? 다 오실 거죠? 이거 그대로? 연재 씨 오실 거죠? 안 오실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25일에 안 오시면 뭐 하세요? 아니 저기 뭐 배나래 씨가 저기 대리인이 아니시잖아요. 뭐 하실 거예요, 도대체? 아 그러니까 안 오면 놀겠지만 뭐 하고 노시나요? 모르겠지만. 에서 씨 오실 거죠? 그럼 뭐 알아서 하시면 되고 자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할게요.
25일이 수업이라는 거는 곧 저것 그때도 또 수업이라는 뜻이야. 1월 1일도 수업이라는 뜻이에요. 역겹게도. 그죠? 놀라운 건지 역겨운 건지. 1월 1일도. 그럼 20일도 일요일 아니에요? 20일이요? 어떤 20일? 1월 20일. 아, 그때는 쉬어요. 그때는 설 얘기하시는 거죠? 나도 저기 가야죠. 저 장손이요, 저. 제 장손이야. 저 가야죠. 혹시 1월 1일에 많이 안 가시나요? 1월 1일은 이제 어디를 가는 거지? 여기로 오는 거지. 여기가 내 집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이렇게 된다니까. 1월 1일에도 일하는, 25일에도 일하는 그런 인간이 될 거예요? 안 된다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밝게 어떤 인생을 재밌게 사셔야 되잖아. 저처럼 살면 안 되니까. 선생님. 네. 선생님은 크리스마스 때 뭐 하셨나요? 수업이라니까 뭔 소리야. 수업만 해요? 수업만 하시게요? 수업이 10시까지야. 그럼 혹시 막 아침 10시부터 종교 있으시다거나 종교는 제가 없고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면 밤 10시야. 어? 아니 아니. 저 여자친구가 없어요.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왜 저를 보면서 한숨을 쉬시죠? 아니. 제 수업이고 크리스마스 때 뭐 이제 그러면 저는 이제 퇴근하면은 집에 가서 혼자서 이제 쓸쓸하게 이제 뭐 치킨이나 시켜서 그래서 닭이나 뜯어야지. 그래서 애꿎은 닭이나 뜯으면서 뭐 제가 집에서는 술을 안 마시니까 그냥 혼자서 닭이나 뜯고 그냥 그죠? 조용하게 잠들어야죠. 베개가 다 젖어들겠죠? 장난이고. 장난이고요. 뭐 몰라요. 별거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부터 크리스마스 때 뭐 하세요? 그러니까 이 수업 다 제끼고 그냥 수업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친구들이랑 놀죠. 친구들하고 그것도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나이 때는 이제 친구들하고 놀면 뭐 하세요? 배너 씨 뭐 하시나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노시나요? 뭐 하고 놀아요? 영화 볼 때도 있고 영화 볼 때도 있고. 여기 송도 시민들은 어디 가요? 놀면. 몰라? 제가 송도 시민이 아니라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소면허. 어? 소면허. 은혁 씨 서울 가시네요. 서울 어디 가시기로 했어요? 몰라요. 저는. 아직도 안 정했어? 그렇게 막 아, 뭐 가면 가는 거지, 그치? 여기? 이틀 전에는 정한. 이틀 전에만 정하면 된다. 애초에 크리스마스 때 어디 가면은 미어 터져. 터져.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만 지울게요. 크리스마스 때 저 어디 작년에 나 크리스마스 때도 수업했던 것 같은데 1월 1일 하면 다. 일본에 일본 여행? 작년에? 일본 어디 가셨었어? 오키나와. 어? 오키나와. 오키나와. 제가 일본에 저기 유학을 갔다 왔었어요. 일본에 4박 5일. 오사카로 제가 4박 5일 유학 갔다 왔어요. 그런 거예요? 어? 교환학생 그런 거예요? 교환학생은 아니고요. 학생이 아닐 때 4박 5일 저는 유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혼자 갔기 때문에 혼자서 막 일본어 막 실컷 썼어요. 일본어 제가 쓰는 줄 아는 게 딱 2개밖에 없어. 스미마생 그다음에 와타시가 한국어인데 그거밖에 없어. 그거 쓰면서 혼자서 오사카에서 한번 놀다 왔어요. 자, 저희 다시 교재로는 이제 52쪽 공유결합 이야기 할 거예요. 공유결합. 공유결합은 그러니까 얘 이제 오늘 이야기할 화학결합의 마지막인데 얘는 좀 쓸 게 많아요. 좀 한번 이제 그려보는 것도 저희가 연습을 해야 되니까 좀 쓸 게 있을 것 같고 뭐 쓰는 거는 제가 드리는 뭐 과제장이나 이런 데다가 뒤 빈칸에다 쓰셔도 되고 아니면 교재 빈칸에다 쓰셔도 되고 일단 공유결합이 뭔지를 먼저 설명하자면 무언가를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공유가 뭡니까? 공유. 뭐 니꺼 내꺼 내꺼 니꺼 이게 공유 아니야? 그치? 그거 공유잖아요. 뭘 공유하냐면 저기를 공유하는 거예요. 전자 쌍을 공유해요.
쌍 아니고요. 전자 쌍을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자 두 개가 묶여서 하나의 쌍을 이뤄요. 그걸 전자쌍이라고 그러고 그 전자쌍을 공유한다. 그럼 전자쌍이라는 걸 도대체 왜 공유하느냐? 저것 때문에 옥텟 규칙 288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자쌍을 공유합니다. 하나 그냥 저번에 제가 그렸던 것 같지만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여기다 그냥 바로 수소 H2 수소는 여기 H2 수소는 기본적으로 전자가 몇 개입니까? 당연하게도 하나 있어요. 그럼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 이 수소는 지금 상태가 좋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불안해. 막 손발 떨고 막 불안정한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막 두 개를 갖고 싶은 거야. 첫 번째 껍질에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상태에서 주변을 봤더니 지랑 비슷한 녀석이 있네? 얘도 전자를 가운데 놔요. 그러면 왼쪽 수소 전자 주고요. 오른쪽 수소도 전자를 줬습니다. 그렇게 되었더니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갖는 수소가 왼쪽 입장에서 두 개, 오른쪽 입장에서 두 개 되었죠? 그렇죠? 이렇게 전자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묶여서 댕기는 거죠. H2라고 해서. 그렇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공유한 전자쌍 이런 걸 공유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공유 전자쌍. 몇 개 더 봅시다. 구조식하고 루이스 전자점식이라는 건 뭐냐면 구조식은 그러니까 얘도 화학식의 일종이긴 한데 맨날 이렇게 그리긴 짜증나잖아. 지금 딱 보니까 수소 전자 하나여서 전자 개수가 제일 적은데도 그리기가 좀 짜증나거든요. 얘를 좀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간단하게 표현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 거고 구조식은 일단은 첫 번째로 공유전자쌍 한 쌍을 그냥 선 하나로 표현을 해줘요. 제가 그리면 바로 느낌 오실 거예요. 구조식으로 그리면 그냥 이렇게 그려요. 됐습니까? 그쵸? 별거 아니에요. 두 번째, 루이스 전자점식은 루이스라는 아저씨가 만든 거예요. 전자를 점으로 표현하라고. 그냥 있는 전자를 다 점으로 표현하면 돼요. 됐어요? 지금 얘네들은 지금 보니까 저 수소 하나만 그리긴 했지만 수소는 지금 원자와 원자 사이에 그러니까 결합할 때 이렇게 공유결합을 한다 말씀드렸는데 전자쌍이 하나죠? 공유전자쌍이 한 쌍이지? 원자와 원자 사이에 이런 결합을 이런 공유결합을 단일결합이라고 부릅니다. 단일결합. 뭐 두 쌍일 수도 있고 세 쌍일 수도 있어요. 이름은 뭐 이따가 하고요. 하여간 이런 애들 단일결합에 대한 예시들을 제가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시들도 쭉 보여드릴게요. 또 누구 있냐면은 뭐 F2 이런 애도 있겠네요. 플루오린이네. 플루오린은 전자가 몇 개요? 몇 번이야? 플루오린 9번. 9번이야. 그쵸? 뭐 수헬, 리베, 붕탄, 질산, 풀 하면은 9번이네요. 4번이 아니라 그죠? 그럼 얘는 가장 바깥쪽에 최외곽 전자 혹은 원자가 전자가 몇 개입니까? 7개. 7개 됐으니까 9니까 2, 7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7개가 있는 거야. 일단 먼저 생각해봐. 전자가 7개 있으면 얘는 지금 좋아 싫어? 이 상황이. 싫은 거지? 몇 개 더 필요해요? 1개가 부족하니까 1개를 주고 받으면 돼. 상황 이해되셨죠? 그래서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을 봤더니 불안정한 상태. 그리고 봤더니 G랑 똑같은 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가운데 요 전자 놓으면 왼쪽 입장에서 전자 몇 개 돼요? 8개. 오른쪽 입장에서도 8개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얘는 구조식으로 표현해줄 때에는 공유전자쌍만 표현을 해줘요. 아, 요거 얘기 안 했구나. 얘는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처음이니까 그냥 다 칠게요. 요런 애들. 파란색으로 제가 해놓은. 얘네들은 전자쌍이긴 전자쌍이거든. 근데 공유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비공유 전자쌍. 이거는 저희는 연습은 안 할 건데 학교에서 물질을 주고 공유전자쌍 몇 개, 비공유전자쌍 몇 개도 그냥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H2 그냥 주고 제가 일단 그릴 거지만 그냥 물질 이름 그냥 하나 주고 공유전자쌍 몇 개냐, 비공유전자쌍 몇 개냐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그려보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다시 넘어와서 구조식에서는 비공유전자쌍 표현 안 해요. 근데 루이스 전자점식은 그냥 이 전자를 있는 대로 다 때려 박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어요? 잘 안 보이나? 그치? 일곱. 14개면 되겠지. 세 개만 더 합시다. 세 개. CH4는 혹시 이름 뭔지 아시나요? 메테인. 좋네요. 메탄가스라고도 하고 메테인. 그럼 이제 얘도 한번 구조를 그냥 생각해봐. 탄소 하나랑 수소 4개가 있네. 그러면 탄소가 가운데 있고 주변에 수소가 있는 거, 수소 4개가 적당히 있고 그 주변에 탄소가 있는 거.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첫 번째가 뭔가 더 자연스러워 보이죠? 탄소가 가운데 있는 게. 그래서 가운데 진짜 탄소가 있어요. 조금 더 위에 봅시다. 탄소는 몇 번? 세 번째? 6번. 6번인가요? 수헬리베 붕탄 하면 6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럼 최외곽 전자 원자과 전자가 몇 개? 4개.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수소가 하나씩 붙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전자를 각자 하나씩 주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탄소 입장에서 전자 몇 개 됐어요? 8개. 각 수소들 입장에서 전자 몇 개씩 됐어? 2개씩 됐으니까 이 상황이 만족스러운 거겠죠? 더 안 칠게요. 원래 할 때는. 그래서 메테인은 요렇게. 뭐야 이거 왜 어디다 썼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식으로 하면은 그냥 C가 있고 H 이렇게 하면 돼. 루이스 전자점식은요? 그냥 다 점으로 다 때려 박으면 돼. 두 개만 더 합시다. 아까 NH3 이름 뭐라고 그랬죠? 암모니아. 암모니아도 마찬가지야. 가운데 누가 올까요? 질소가 오는 게 낫겠어? 수소가 오는 게 낫겠어? 질소가 오는 게 일반적이겠죠. 직관적으로 그게 더 뭔가 안정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는 중심 원자라고 그러고 질소가 가운데 와요. 질소는 그냥 빨리 물어봅시다. 원자과 전자가 몇 개입니까? 질소는 7번이에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5개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기에 수소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지고 있으면은 질소 입장에서 8개 됐죠? 수소들 입장에서 2개 됐죠? 그죠? 그리고 뭐 굳이 얘기하자면은 공유전자쌍 3쌍, 비공유전자쌍 1쌍 이렇게 있겠네요. 그죠? 그런 거 그냥 각자가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그림 딱 그리자마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구조식 떠올랐을 것 같아. 그런데 선생님 구조식을 그릴 때 항상 이렇게 뻑큐 모양으로 그려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려도 돼. 됐어요? 둘 다 맞아. 둘 다 맞아. 아무렇게나 그려도 돼요. 반대로 테트리스 하듯이 돌려도 돼. 그건 상관없고 질소? 얘도 마찬가지. 난 뻑큐가 좋으니까 뻑큐 모양으로 그릴게. 그렇게 있겠지. 마지막 H2 물 가운데 산소
원자과 전자가 그냥 제가 빨리 하면 6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수소 하나, 수소 하나. 하나, 2개. 그래서 공유전자쌍 2쌍, 그 다음에 비공유전자쌍 2쌍.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왜 그런지 이유도 제가 설명을 할게요. 얘는 구조식을 그릴 때 산소가 있으면 꺾어서 그려야 돼요. 꺾어서 그려야 돼. 왜 그런지 잠깐만. 꺾어서. 우리 항상 물 분자 제가 몇 번씩 그렸지만 항상 미키마우스 모양으로 그렸잖아. 꺾어서 그려야 돼. 얘도 마찬가지. 꺾어서 그려야 돼요. 그려보세요. 그려봐. 그리잖아. 그리고 외우시면 돼, 사실. 그러면 공유결합 부분도 뭐 굳이 뭐 막 이렇다 저렇다 막 더 얘기할 게 없어요. 길게. 막 여러분들이 막 더 세밀하게 공부하고 이럴 게 없어요. 다 외우시면 돼요. 천천히 한 번씩 그려보세요. 천천히. 어떤 성심성의껏 한 땀 한 땀.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림에서 들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릴 때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뭐 7개라고 했을 때 그냥 전자 이미 쌍도 다 지어놓고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첫 번째부터 그렇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단일 결합만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결합도 있거든요. 걔네들도 이제 나오면 그냥 단순하게 이 녀석의 형태를 추론하기가 그냥 이런 분자식만 보고서 이 녀석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딱 단번에 추론하는 거는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되지 않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연습을 해봐야 돼. 한 번 정도는 좀 성심성의껏 그려보셔야 돼요. 나중에 그래야지 이제 뭐 시험 볼 때 다시 봤어도 아 내가 그때 그렸던 그거구나 라는 게 좀 기억이 남으시니까 한번 그려보시고 요 기회에 뭐 난 그리기 싫은데? 그리지 마. 그리기 싫으면 안 그리셔도 돼. 그런데 그려보는 걸 추천한다. 어차피 지금 좀 시간 들이고 있으니까. 선생님 전 손이 너무 아픈데요? 앞에 있는 아저씨는 손짓 발짓 말하면서 그렸잖아요. 그죠? 이 육중한 몸을 이끌고 막 손짓 발짓 하면서 그렸잖아요. 이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려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저기 뭐냐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항상 질문하라고 해도 다들 질문을 안 하시잖아요. 그리다가 좀 나 이거 어떻게 됐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고 지금 빨리 얘기하세요. 그럼 지금 가서 그냥 도와드릴게요. 그 자리에. 다 외워오셨나요? 아직.
얼추 다 그리신 것 같으니까 요거 하나만 설명하고 또 잠깐 쉽시다. 봐봐. 이 물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런 의문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효소를 아니 꺾어서 그리는 건 오케이 알겠어. 효소가 여기 박혀 있으면 안 꺾어서 그려도 되지 않나요? 무슨 말인지는 이해되시나요? 상황은? 다시. 아니 소소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얘네들 꺾어서 그리는 거지. 소소가 여기 박혀 있으면 안 꺾어서 그려도 되잖아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건 아니고요. 왜 아닌지를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고 묻지 마. 일단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왜 그러냐고 묻지 마시고 일단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자, 얘네들 전자쌍들이 있죠. 그럼 전자쌍들끼리는 서로 밀어내요. 그런 건 뭐 전자쌍 반발 원리라고 하는데 됐고 전자쌍들끼리는 밀어내. 그거는 근데 아마 이해하시는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전자쌍들끼리 둘 다 마이너스니까 서로 밀어내겠네. 상황은 이해됐죠? 근데 왜 전자쌍들끼리는 안 밀어내나요는 묻지 마시라고. 우리 수준이 아니니까. 그건 이제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건 됐고 하여간 전자쌍들끼리 밀어내.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인데 밀어낸다라는 거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들이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 해요. 됐어? 물을 보니까 물이든 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야. 그림이 좀 지저분해졌는데 전자쌍의 개수가 몇 개예요? 몇 쌍이야? 4쌍이야. 됐습니까? 그럼 어떤 4쌍을 하여간 어떤 4개의 녀석을 최대로 멀리 떨어지게 하고 싶어. 수학 문제야. 퍼즐이야. 어떤 4개의 녀석을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 하고 싶어. 얘도 마찬가지. 어떠한 4개의 녀석을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 그렸잖아. 여태까지. 그럼 이때 이 각도가 몇 도입니까? 90도입니까? 90도다. 90도 아니다. 연병을 이딴 거 시키지 마라. 대부분이 아마 그런 거 같은데. 하여간 90도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90도가 아니에요. 그럼 배나연 씨 90도가 아니다에 손든 게 당신밖에 없었어요. 애초에 다 해서 손든 게 3분밖에 없었지만 90도에 왜 90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면 공유 전자쌍이 아닐까?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그 종류는 상관하지 말고 왜 90도가 아니냐면 얘는 지금 보니까 칠판이야. 주무세요? 아니죠? 칠판이잖아. 그러니까 평면이니까 평면에선 90도가 제일 멀리 떨어지는 거지. 근데 얘네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평면이 아니잖아. 입체잖아. 그래서 입체에서는 제일 멀리 떨어지는 게 정사면체 구조일 때. 됐습니까? 정사면체 구조에서 가운데에 이 녀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귀퉁이 4개 들어가는 게 제일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그때 얘네 각도가 몇 도더라? 109.5도예요. 왜 109.5도인지 나한테 묻지 마. 수학이니까. 그냥 그렇대. 그러면 109.5도면 90도보다 멀잖아. 그래서 요렇게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설마 이 생각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그래도 여기 수소 있으면 이거 일자인데요? 그럼 아니겠죠. 이렇게 돌리면 어차피 이렇게 꺾어져 있는 형태잖아. 말은 이해됐어요? 그래서 물은 항상 꺾어져서 그립니다. 항상 그래서 물은 이렇게 미키마우스 모양으로 그리는 거. 물은 얘가 아니다. 얘가 없다. 됐지? 알았어?